정부가 3만 톤급 경항모를 추진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발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항모는 조기 경보기를 싣을 수 없어서 단독 원양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조기 경보기가 지상에서 떠서 항모 주변을 날아야 하는데 그러면 독도 상공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도 힘들죠. 사실상 항모의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실을 수 있는 게 12척의 F-35B인데 제공을 위해서는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없어서 적지 히브를 폭격하기도 힘듭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단독으로 원양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미 해군과 연합작전도 힘들고 자체 제공 능력도 부족하고 적지 휘부 폭격도 부족하죠. 정말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전력 상승이 거의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항모가 고가치 표적이다 보니 이걸 지키기 위해서 잠수함과 이지스함이 따라다녀야 합니다. 오히려 전력 상승이 아니라 전력 하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가격도 배 비용만 2조, 배에 들어가는 무장 1조 정도, F-35B 20대 3조 이상. 이러면 6조 정도이고 유지비는 F-35이고 수직 이착륙기라서 꽤 많이 들어갈 겁니다. 요즘 레이시온사의 최신 이지스함 레이더는 F-35를 탐지한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한테 팔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형 이지스함에 레이시온사의 신형 이지스 레이더를 장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을 7만 톤급 풀항모로 가야 합니다. 가격은 5.4조입니다. 함재기는 30에서 40대의 조기 경보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함재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국산 전투기인 KF-X를 개량해서 넣는 겁니다. 풀항모는 캐터필터가 달려서 수직이 착륙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KF-X를 좀 개량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유지비가 싸지고 도입 비용도 3만 톤급에 비해서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레이시온 이지스함과 KF-X 풀항모가 있으면 독도에서 일본과 대치했을 때 F-35B를 운영하는 일본 경항모 4척을 모두 격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F-35B는 이지스 레이더에 걸리고 우리는 조기 경보기가 있어서 적이 함대와 함재기가 어디 있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32대의 KF-X는 F-35B보다는 비행 성능이 좋을 겁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8대 정도의 F-35C를 섞어서 편제해도 확실히 제공을 장악할 수 있죠. 상대 함재기를 제거할 수 있다면 상대 함대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두 종합해보면 2.5조 정도의 초기 비용만 더 들이면 동해를 완전히 장악하고 대양으로 진출해서 어느 해역이든 작전할 수 함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지 비용도 적기 때문에 멀리 보면 결코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3만 톤급 F-35B로 가면 돈도 비싸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실제 전력에도 도움이 안 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다시 생각하시고 7만 톤급 풀항모에 KF-X 함재기 개량 레이시온사의 최신 이지스 레이더 도입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지스 레이더는 한화도 잘 만들고 있으니 레이시온만큼 잘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지금 성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지금 결정이 앞으로 40년간 우리나라 해군력을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40년간 독도나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의 막강 군사력의 상징은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항공모함이다. 미국은 현재 총 11대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다. 헬기 캐리어함까지 합하면 넓은 의미에서 19대의 항모를 보유하고 있다. 2위 프랑스의 4대를 크게 앞서고 있다. 3위는 일본으로 3대인데 모두 헬기 캐리어함이다. 우리나라도 독도함이 헬기 캐리어함급에 속한다. 최근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최신의 항공모함을 취역시켰다.
바로 미국 차세대 핵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함이다. 배수량이 무려 11만 톤에 달하는 초대형 항모다. 포드함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던 제38대 포드 전 대통령의 이름을 땄다. 미 해군의 11번째 핵항모로 기존 주력 항모인 니미츠급보다도 성능면에서 뛰어난 슈퍼 핵항모다. 포드급 항모 세척 건조 계획에 투입된 예산은 430억 달러로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 40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갑판 길이도 국제규격 축구장의 3배를 넘는 337m에 이른다. 포드함은 70에서 90여 대의 전투 폭격기를 탑재하고 하루에 220회의 공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해양 공격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이 가끔 북한의 핵위협이 커지면 우리나라 해역에 항공모함을 띄우는 것도 바로 이런 억지력 때문이다. 미국의 항모는 수십 대의 전투 전폭기를 탑재하고 있어 웬만한 국가의 공군 전력을 훨씬 능가한다. 포드함 한 척으로 북한 영공은 물론 북한 전역을 폭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전 초기 상당한 전력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포드함은 최신형 원자로 2기를 갖춰 출력이 니미츠급 핵항모의 3배다. 이론적으로는 다른 에너지원의 공급 없이 20에서 25년간 연속 항행할 수 있다. 75대 이상의 함재기 탑재 능력과 탐색과 조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 대역 레이더 등 최첨단 통합 전쟁 시스템을 갖췄다. 특히 함재기를 이륙시킬 때 마치 활주로에서 새총을 쏘듯 강한 전자기를 방출하는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최초로 적용한다. 포드함은 2021년까지 태평양에 배치될 예정이다. 포드함의 태평양 배치는 중국에 대한 견제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 해군력의 압도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을 보여준다.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호는 배수량이 5만 7천 톤으로 포드함의 배수량 절반 수준이다. 일대를 추가로 건조 중에 있다. 미국이 항모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모 자체가 미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항공모함의 출생지는 바로 일본이다.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은 1921년 진수돼 1922년 취역한 일본의 항공모함인 호쇼다. 그 이전에도 순양함이나 상선을 개조해 갑판 위에 활주로를 만든 배들은 있었지만 설계 당시부터 항공모함으로 디자인하고 건조해 세계 최초로 취역한 항공모함은 호쇼가 처음이었다. 당시는 항공기술이 나무로 만든 복엽기에서 철강으로 제조된 단엽기로 넘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호쇼는 그리 규모가 큰 항공모함은 아니었다. 전장은 168.25m, 전폭은 17.98m고 홀수가 6.17m에 불과했고 만재 배수량도 9,494톤 규모에 불과했다. 현재는 항공모함은커녕 순양함 크기보다도 훨씬 작은 규모다. 그나마 처음엔 목재로 만든 복엽기를 실었던 배라 금속재 제트기로 비행기가 변한 이후엔 비행갑함이 견디질 못해 함재기들이 발진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한다. 호쇼는 1937년 중일전쟁 당시 상하이 침공 때 일본의 첫 실전 항공모함으로서 활용됐으며 이때의 실전 배치 경험은 이후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일유조, 아카기, 카가 등 후속 항공모함을 건조할 때 토대가 됐다. 하지만 1942년 태평양 전쟁기에는 이미 20년이 넘게 노후됐고 엔진 성능도 약해 도저히 전투에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 결국 일본에 계속 머물며 일본 해군 조종 후보생들의 훈련용 연습함으로 사용됐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모함의 건조를 중단했다. 현재는 3대 모두 헬기 캐리어 항모다. 그런데 최근 네 번째 헬기 캐리어함으로 취역한 카가우는 약간의 개조만으로 항공모함 변신이 가능해 주변국의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F-35B 같은 수직 이착륙기를 탑재하게 되면 대잠 작전 능력이 향상되어 러시아와 중국에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을 가지면 멋진 해군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일단 우리나라 해군의 개념은 연안해군이다. 대양해군이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작전 지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를 기동하는 항모가 별로 필요치 않다. 떠다니는 비행장이 없어도 북한까지의 작전거리가 짧기 때문에 육지의 비행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그리고 항모 전단을 구성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 항모 한 척 건조 비용만 5조에서 6조 원가량 든다. 거기에 구축함 등도 받쳐줘야 한다. 2017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40조다. 항공모함 건조와 그 유지 비용에 국방비를 거의 다 소모할 수는 없다. 앞서 언급한 미국 포드함급 3척의 건조 비용 예산은 48조 원이었다. 그 비용이 짐작이 간다. 항공모함이 겉으로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니 아직까지 우리는 언감생심이다. 하지만 먼 훗날 대양해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도 언젠가는 슈퍼 항공모함을 보유할 날도 오지 않을까.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의 한 구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현실은 어떨까? 지난 10일 국방부가 내놓은 202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에서는 5년간 301조 원 투입이 예고됐다. 감축이 아니다. 연평균 6.1%의 증가다. 이 기간 안에 한국은 일본의 국방비를 추월한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방력은 이미 세계 6위다. 비용만 문제가 아니다. 이번 중기 계획에서는 경항모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고 핵잠수함 도입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보수 진영조차 타당성 검증 경항모, 핵잠수함은 군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다. 군은 두목이 체계가 줄곧 북한의 핵무기 SLBM이라는 비대칭 전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전력이라고 주장해왔다. 전투기를 탑재하는 항모는 만재 배수량 기준으로 7만 톤급 이상은 대형 항모, 4만에서 7만 톤급은 중형 항모, 4만 톤급 아래는 경항모로 분류한다. 미국은 12척을 운용 중인데 갑판 길이만 300m를 넘나드는 대형 항모들이다. 대형 항모에 비하면 경항모는 크기가 절반 이하다. 중국은 6만 7,500톤급 중형 항모 랴오닝함에 이어 동급의 산둥함을 운용 중이다. 2030년까지 대형 항모를 포함한 총 4척의 항모를 보유할 계획이다. 일본도 최근 항모 도입에 열을 올린다. 일본은 이즈모라고 불리는 2만 7,000톤급 헬리콥터 탑재형 대형 수송함종을 2025년까지 경항모로 개조해 배치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2018년 12월 일본이 한국 해군 함정에 초계기 위협을 한 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겨냥해 연합 초계비행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해군력 증강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해를 침범한 것도 이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항모 사업을 항모라 이름조차 붙이지 못했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다. 우선 중일과는 작전 여건이 다르다. 일본은 태평양을 직접 면해 있어 해상작전 구역이 광활하다. 중국도 해안선만 1만여 킬로미터다. 하지만 한국은 이들 나라와 비교해 항모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아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반도와 인근 해역을 보면 청주, 원주 등 기지가 그 자체로 훌륭한 갑판인데 굳이 바다에 항모를 띄울 이유가 없다며 특히 항모에 실리는 전투기 F-35B보다 작전 반경이 300km가량 넓은 F-35E가 있다는 점에서도 경항모 도입은 비효율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비판은 보수 진영에서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5일 미국의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다코타 우드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동서해안의 과밀한 전장 환경에 소수 대형 표적의 한반도 전개는 매우 나쁜 접근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중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해군 국정감사에서 한반도 전체를 방어하기 충분한데 항모가 왜 필요한가?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로 하면 전투기 구입 비용만 2조를 훌쩍 넘게 된다고 설명했다.